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긴 대로 건강톡톡에서는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평소에 늘 손발이 차서 고민이셨던 분들, 이게 구내염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의를 통해서 만나봅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 무슨 연관이 있는길래 오늘 제목이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이라고 정했을까요? 우리가 구내염이라면 사실 자꾸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내염이 생기면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 치료가 되질 않고 그때그때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자꾸 재발합니다. 구내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이 냉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손이 냉하면 손이 냉한 것은 바로 위가 찬 건데요. 위가 차다는 것은 위에서 진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위가 차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내염이 되겠습니다.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또 허리 통증, 또 만성 피부병, 아토피 피부병 같은 것 중에서도 비위와 연관되는 아토피 피부병은 관절에 피부병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또 비위는 기욱을 주관하기 때문에 기욱이 아프거나 또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발이 차면은 이런 만성 위장병, 피로, 또 여러 가지 피부병뿐만 아니라 구내염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위에서 진액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전신에 퍼져서 입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손바닥에서 위를 살핀다는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열이 나면은 뱃속이 열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손바닥이 열이 난다면 뱃속에 열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이 차면은 위가 냉한 것입니다. 손바닥이 차면은 윗속이 냉하기 때문에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어제 혈의 위 흰살이 푸르다. 어제 혈 위에 이 흰살이 푸르면, 어제 혈 위에 이 흰살이 푸르면 바로 윗속이 또 냉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푸른 사람이 있어요. 푸른색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손발이 따뜻하면 양증입니다. 양증, 양증과 음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손발이 따뜻한 사람은 양증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손발이 냉하면 바로 음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바닥의 상태에서 위장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가 냉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손바닥이 냉하면 위가 한한 것입니다. 위가 한한 것입니다. 위가 한한 것으로 한하기 때문에 바로 식욕이 없고 위가 답답하고 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향사 양이탕이라는 것으로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바로 소화도 잘 되고 구내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향사양이탕은 손발이 냉하면서 소화장애가 있을 때 쓰는 아주 명처방으로서 구내염에도 응용할 수가 있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구내염의 일반적인 원인, 구내염이 생겼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원인으로 보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내염이 손발이 냉한 것으로 인해서 온다. 이런 관점은 한의학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또 혈이 허하다. 이런 관점도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혈이 허하면 바로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피부가 딱딱하다든지 멍이 잘 든다든지 털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을 혈이 허하다고 얘기를 하죠. 또는 갸름하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혈이 허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눈이 동그랗고 큰 사람, 몸에 털이 많은 사람도 혈이 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오후에 오후에 피곤하고 또 변비의 경향을 띠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가 부족해도 구내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기가 부족하다. 또 방광과 소장에 의해서도 구내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열이라든지 소장에 열이 있을 때도 바로 구내염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내염의 일반적인 한의학적 원인을 아주 다양하게 나누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한의학만의 독특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원인을 나누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구내염이 잘 치료됩니다. 그렇게 오래 앓던 임시로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던 만성적인 구내염이 아주 골치 아픈 구내염이 잘 치료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중점 두는 것은 바로 손발이 냉해서 오는 구내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내염의 한의학적인 치료. 그럼 구내염이 왔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처방을 써서 치료를 하는가? 손발이 냉할 때는 향사양이탕이나 이중탕을 씁니다. 이 향사양이탕은 어제가 푸르거나 손이 찬 경우에 쓰지만 이중탕은 손발이 찬 사람 중에서도 코가 긴 사람이 구내염이 왔을 때, 코가 길면서 손발이 찬 사람이 구내염이 왔을 때 바로 이중탕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뱃속에서 꾸룩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구내염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미사물탕이 되겠습니다. 요건 혈이 호했을 때 가미사물탕을 씁니다. 사물탕은 가감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가 부족했을 때 신기환을 씁니다. 정기가 부족하다, 신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얼굴이 각이 졌으면서 길게 생긴 사람 또는 키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이 구내염이 왔을 때는 이거는 신기가 부족돼서 또는 정기가 부족돼서 구내염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신기환을 쓰면 구내염이 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열탕은 방광, 이열어 소장입니다. 소장과 방광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구내염이 왔을 때 이열탕을 투여합니다. 그 다음에 신미도적산이 되는데 이것은 소장열에 의한 구내염입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여러 처방으로 구내염을 치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기가 부족했을 때 이 약을 쓰면 전혀 안 납니다. 또
신미도작선을 써야 되는데 이혈탕을 쓰면 전혀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정확한 처방을 구사했을 때 한의학적으로 구내염이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발이 찬 경우가 원인이 돼서 구내염이 오는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이라는 주제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입안이 헐어서 고생하다가 손발이 냉한 것을 보고 맞춤 치료를 해서 좋아진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40대 직장 여성입니다. 요즘 위가 탈이 나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뒤집어진 것 같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속이 메석거리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면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입안이 허는 증상도 구내염이죠.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어려서부터 단골로 다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체질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손이 냉한 것이 특징입니다. 손이 냉해서 위장이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위장병으로 판단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내염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서 향사 양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뱃속도 편안해지면서 입안이 헐던 이런 현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손이 냉한 것을 보고 구내염까지 치료한다. 참 신기한데요. 네, 이 환자의 생김새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실 생각해도 그렇지 입안에 염증 생기는 것이 어떻게 위장과 연관이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쉽죠. 입은 비위에 속한다. 특히 입 주변에 주름이 많거나 입술이 두툼하거나 입이 큰 사람은 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병들이 잘 생긴다. 구내염도 입안에 생기는 거니까 바로 위장이 이상이 올 때는 구내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58에 58kg로 살집이 좀 있는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특징적으로 가슴이 큰 것이 특징이고 손발이 냉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전부터 위장병 때문에 종종 내원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생긴 모습을 볼 때 위장병이 잘 생기는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맥도 82맥, 80맥으로 위장이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비위가 운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이요. 왜 운행이 안 되느냐? 차서 운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 그렇고 생긴 모습도 그렇고 나타난 증상도 그래서 바로 위가 허하고 손발이 차서 구내염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겼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 환자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었나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위가 탈이 나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메스꺼우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이런 증상, 또 밥 먹기 힘들다. 대변은 2, 3일에 한 번씩 보고 아래가 생식기 쪽으로 가려운 증상이 있으며 입안에 염증이 있는데 오래됐고 혓바닥과 혀도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위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여성은 손발이 찬 것이 큰 흠이다. 그래서 손발이 냉해서 오는 위장병으로 판단을 했고, 또 생긴 모습으로 볼 때 가슴이 크고 또 맥이 비위에 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위가 혼행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으로 판단해서 향사양위탕이라는, 내상의 향사양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한약을 복용한 뒤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네,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뱃속이 편안해지니까 기력도 좋아지고, 밥맛이 없었는데 입맛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두제를 더 복용 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입안이 헐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좋아졌고 위장이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다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위장이 좋아지니까 피곤도 가시고 요즘은 생활하기가 불편함이 없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매일 피곤하다는 젊은 남성입니다. 매일 피곤하다는 젊은 남성. 아니, 젊은 남성이 뭐가 피곤합니까?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젊은 남성이 피곤해되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참 왕성하게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피곤해돼.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되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보약 이렇게 생각하죠. 피곤하다. 개소주. 피곤하다. 인삼. 피곤하다. 환기, 녹용. 안 듣죠. 피곤한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맞게 한약을 쓰거나 그 원인에 맞게 섭생을 가르쳐줘서 그 섭생을 잘 지키게 하면 젊은 사람이 매일 피곤하다는 현상이 치료될 수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오늘 주제입니다. 젊은 사람이 빼짝 마른 사람도 있고, 또 뚱뚱하고 살이 찐 배가 나온 사람, 젊은 사람인데도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을 전혀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또 설사를, 음식만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 음식 먹다가도 바로 가요. 변이 마렵다 그러면 급해요. 또 결혼을 한 지 얼마나 됐느냐. 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의 피로에 원인과 치료법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원인을 이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 다른 방법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마른 젊은 남자가 피곤하다는 것에 대한 치료, 또 뚱뚱한 사람이, 젊은 남자인데 뚱뚱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경우의 치료,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거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젊은데 마른 남성의 피로는 첫째, 원기가 부족돼요.
마른 사람이 원기가 부족되기 쉬워요. 그 중에서요, 코가 길다. 요 코는 기에 해당되죠. 입은 혈에 해당되고, 코가 길어요. 큰 것이 병이라고 그랬어요. 큰 것은 언제나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코가 길면은 기가 부족한 거예요. 말랐는데 코가 길어. 원기가 부족해서 오는 피로야. 그럴 때는 이제 보증이 기탕을 쓰면 됩니다. 자, 정기가 부족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과 기입니다. 정기가 부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한 겁니다. 정을 돋구는 것은 육미지왕탕이고 기를 돋구는 것은 보증이기탕입니다. 그래서 정기가 부족할 때는 육미 보증이기탕을 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기가 부족한 것을 신기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길게 생겼는데 갸름한 것이 아니라 각이 졌어요. 긴데 각이 졌다 이런 얘기예요. 긴데 이렇게 각이 졌어요. 각이 졌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진 사람과 이렇게 길게 각이 진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길게 각이 진 사람을 정기가 부족하다 또는 신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이 신기가 부족할 때는 신기환을 쓰고 정기가 부족할 때는 육미보증이탕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왔으면 신기환이 잘 맞습니다. 그냥 키가 크고 마르고 피부가 까마잡잡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육미보증이탕입니다. 그것도 정기가 부족한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젊고 마른 사람 남성의 피로가 왔을 때 한 가지 처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정기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신기가 부족하다는 관점으로 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한 가지 가지고 안 돼. 그만큼 인체가 오묘한 거고 한의학이 오묘한 학문입니다. 한의학 그러면 무슨 뭐 개소주 먹으면 되는 거, 염소 먹으면 되는 거, 녹용 먹으면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왜 어려운 거예요? 자, 뚱뚱한 젊은 남성의 피로. 뚱뚱하다. 뚱뚱한 사람이 힘 많이 쓸까요? 힘 많이 쓸 것 같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어요. 또 피레미 송사리 같은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를 보면요. 행동이 느려요. 느릿느릿 이렇게 유유히. 피라미는 어때요? 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피라미가 힘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에너지도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기가 허하기 쉬워요. 쉽게 지쳐요. 욕심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창 일을 시작하는데 쉽게 지쳐. 끝에 가서 견디지를 못해. 또 끝에 가서 참성이 많아서 견뎠다.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방전이 돼서 몸살을 해. 이런 사람이 바로 뚱뚱한 젊은이, 그 중에서 기가 부족한 젊은이에요. 근데 여기서 뚱뚱한 젊은 남성을
기가 허하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습담이 많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기가 부족하면은 땀이 많이 나는데 어디서 나느냐? 얼굴에서 땀이 나요. 특징이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요. 전신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요. 요거는 기가 부족한데 사군자탕을 써야 돼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습담이 많다. 이 습담이 많다는 거는 기허습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육군자탕을 쓰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냐. 코가 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가 허하다 그랬죠. 코는 기의 상징이니까. 코가 길고 등치가 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이게 습담이에요. 기가 허해서 오는 습담이에요. 그럴 때는 육군자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뚱뚱한 젊은이가 습체로 생겼어. 이 습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합니다.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인해 보이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살이 좀 많으면 어때요? 부드러워 보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굴이 각이 졌어. 뼈대가 위주로 생겼어. 겉으로 보기에도 강인해 보여요. 근데 살집이 많아. 그것도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성격도. 그 부드럽게 생겨. 습이라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습체라는 건. 물렁물렁. 부드럽고.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살도 부드러워요. 각이 진 사람 어때요? 살 만져보면. 살이 딱딱해요. 건조해요. 달라요. 그래서 습체가 뚱뚱한 젊은이가 왔는데 습체야. 근데 피곤해. 그럼 강한 습탕 쓰면 습을 말려서 어때요? 건조하게 하니까 필요한 게 없어져요. 그럼 이 강한 습탕이 보약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뚱뚱한 젊은 남성이 왔을 때 필요하더라도 사군자탕을 쓸 것이냐, 육군자탕을 쓸 것이냐, 강할 승습탕을 쓸 것이냐.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쓰는 건데 이게 다 보약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쓰면. 근데 사군자탕을 써야 될 사람한테 강한 승습탕을 썼다. 전혀 안 됐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땀을 많이 흘리는 남성, 젊은 사람이 피곤하다. 그러면 지한, 땀을 멈춰야 돼. 이건 뭐냐? 겨울의 얘기예요. 만약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왔다면 보기를 시켜야 돼. 겨울에 왔다 그러면 지한을 시켜야 돼. 그 약이 보증이다. 감기를 돋궈주면 기 위해서 쌍화탕. 밤에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러면 당기옥합니다. 이 쌍화탕은 바로 땀을 많이 흘리는데 감기가 부족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그래서 피곤한 것도 젊은 사람이 피곤한 것도 치료법이 다르더라고요. 젊은 남성이 필요한데 밥만 먹으면 설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왜? 먹은 게 다 화장실 가니까. 그럼 그걸 치료해줘야 피곤한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신환이나 평이상 감미약을 쓴다. 이런. 배가 냉해서 설사한다. 이럴 때는 이중탕을 써서 설사를 멈추게 해야 피곤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코가 긴 사람이에요.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잘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설사를 해요. 보니까 결혼한 지 한 6개월, 1년뿐이 안 됐어요.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육미보직탕 또는 쌍패탕 같은 이런 약들을 씁니다. 그럼 피곤한 게 없어져요. 이와 같이 젊은 사람이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젊은 사람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매일매일 그렇게 피곤하다는 젊은이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매일 피곤하다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혈기 왕성해야 할 젊은 남성이 피곤하다고 한의원을 찾은 적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남성이 혈기가 왕성하고 피곤할 게 없어야 되는데 맨날 피곤하다고 짜증 부린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내원한 30대 초반의 남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힘이 없어 보이고 맨날 피로하다고 짜증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인상이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또 목이 두툼하면서 살이 많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살이 많다는 것은 습체입니다. 말하자면 습이 끼어서 기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습을 제거해서 습을 제대로 운행되게 해서 인체가 기혈의 조화를 깨게 해서 피로를 없애주는 강활승습탕이라는 이 한약을 투여했는데 너무나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강활 승습탕이 그렇게 효과가 좋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보약인가 보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상 피곤하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 보이니까 보약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사람은 습이 너무 많이 울체돼서 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기가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틀어놓고 싶고 피곤하고 짜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습을 제거해서 제대로 인체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활승습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너무 요새는 의욕이 생기고 피곤함도 없어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활승습탕이라는 약이 그렇게 피곤도 없어지고 좋은데 보약이 아니냐? 사실은 보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흠을 보완해 주니까 바로 이 약이 보약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약을 쓴 이유가 바로 살집이 많고 목이 굵고 얼굴이 부드럽게 생겼기 때문에 바로 습이 많다고 보고 습이 손상돼서 피곤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젊은이가 피곤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강활 승습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약이 바로 습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그럴 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주면 젊은 사람이니까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금방 회복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부드럽게 생겼어요. 얼굴이 부드럽게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보면 살이 하나도 없고 뼈가 위주로 근육이 위주로 생긴 사람이 있고요. 또 피육, 살집이 많단 말이에요. 살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집이 많은 사람이 어때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것을 습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체는 습을 배제해줘야 피곤한 게 없어집니다. 습을 배제해줘야 기가 제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기가 왕성해져서 피곤이 없어지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습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강활 승습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인삼이나 녹용이나 이런 약이들은 보약을 썼으면 이 강활 승습탕을 쓴 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습이 많기 때문에 습을 제거해줘야지 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습이 많은데 기만 보강해주는 약을 쓰면 이 습이 물러나질 않습니다.
물론 보기시키면 습을 제거한다 이런 이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기를 보강해서 습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습을 우선 제거해서 제대로 운행시키면 기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매일 피곤한 것 외에도 그 밖의 증상들도 궁금한데요. 네, 이 사람은 매일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짜증 많이 낸다고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뒷목이 뻣뻣하면서 항상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툭 하면 설사를 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잘 펼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호소를 했습니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뒷목이 뻣뻣하고 상열 하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상체로는 땀이 나고 하체로는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습체가 습에 손상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또 피로도 그래서 왔던 것으로 보고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활순수탕을 선방한 것이며 이 약을 투여한 후에 여러 가지 증상, 뒷목 뻣뻣한 거, 설사, 땀 많이 흘리는 현상, 눕고 싶은 거 이런 현상이 다 좋아지면서 매우 효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매일 피곤하다는 남성을 주제로 치료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박사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젊은 사람이 피곤하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곤하지 않은데 피곤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피곤하다 이러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생긴 모습을 본 거고 또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맥을 본 거고 또 동반되는 증상들이 다 습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이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해도 기를 돋구거나 또는 혀를 돋구거나 기혈을 돋구는 보약을 쓴 것이 아니라 습을 제거하는 약을 써서 기혈이 제대로 운행되게만 해주면 젊은 사람이 금방 회복될 것으로 판단돼서 강활 승수탕이라는 습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을 씀으로써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돋게 하는 그러한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젊은 사람이 피곤할 경우에 보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보완해서 흠을 없애주는 것이 한의학적인 보호를 하는 그러한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주에서 현정윤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 된 여성입니다. 평소 부모님이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데요. 저도 고민거리가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자꾸만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눈이 자꾸 충혈되고 눈썹을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괴로운 건 이제는 잠자면서 눈꺼풀이 말려 들어가서 잠을 설치기까지 해요. 생리도 기간이 아닌데 부정출혈이 있고 얼굴이 붉으면서 여드름도 납니다. 이러한 고민들도 한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25살 된 여성분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 속눈썹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이 안으로 이렇게 꼬부라지면 바로 눈동자를 찌르는 거죠. 자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번에는 눈꺼풀까지 눈동자를 자극을 합니다.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속눈썹을 자꾸 뽑아내니까 더 증상이 점점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잠자면서 자꾸 눈꺼풀이 눈동자를 자극하니까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의학에서 도첩권모라고 합니다. 병명이 어렵죠? 네. 도첩권모. 이건 뭐냐면 쉽습니다. 뭐냐면 열이 눈을 자극을 하면 눈썹이 자꾸 이렇게 꼬부라져서 안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으면 고기가 오그라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열이 위로 떠 올라가면 얼굴이 붉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속눈썹이 눈동자를 자꾸 자극하고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충혈되고 이게 심해지다 보면 눈꺼풀까지 꼬부라져서 눈동자를 자극해서 잠까지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은 속눈썹을 빼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열에 의해서 열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허열이 떠서 여드름도 났고 얼굴도 붉어지면서 도적건모인 속눈썹 찌르는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게 더 심해지니까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자극했던 겁니다. 이것은 열을 없애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직접 열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이 열을 없애는데요. 이것은 직접 열을 꺼주면 바로 눈썹 찌르는 것도 좋아지고 또 눈꺼풀이 자극하는 것도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여드름까지 치료되고 생리가 이렇게 하열같이 나오는 것도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물탕을 합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보내신 현정윤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손이 냉한 것과 구내염, 그리고 매일 피곤하다는 젊은 남성을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